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신경제론과 나스닥 버블 논쟁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신경제론 들어보셨나요? 신경제론이 별건 아니에요. 기존의 경제 이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신경제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과 최근에 나스닥과 미국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이것을 연관지어서 설명하려는 이런 분석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신경제론이 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보통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다 아시겠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요, 인플레이션이 뒤따릅니다, 사실은.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의 경제 원칙이 들어맞지 않아요. 경제는 계속 상승하는데요. 물가는 저물가입니다. 그리고 인플레 없이 장기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바로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면 다시 경기가 또 하방으로 내려오고, 이런 순환론적 경제가 잘 들어맞았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안 맞아, 이제. 그냥 물가 상승 없이 성장을 계속해 나갔다.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경제론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 컴퓨터 등 이런 정보통신 분야의 고도 성장에 따른 장기 호황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런 경제 이론, 새로운 경제 이론을 신경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이런 신경제론이 등장을 했다.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때도 이 신경제론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이 IT 호황을 바탕으로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를 겪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끝없이 주가가 올랐어요. 그때 당시 나스닥 지수는 95년 7월에 1000선을 돌파한 이후로 98년도에 2000년 초반에 이제 버블이 극대화됐을 때 5000선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버블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러면서 신경제로는 쏙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은 그때 당시 5천선도 훨씬 넘었죠. 나스닥이 벌써 10,000선을 바라보니까요. 자, 근데 그때 당시는 IT 기술 발전이 이 생산성을 기적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국 경제는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나스닥 버블을 부추겼는데요. 결과는 참담했죠, 사실은. 나스닥 거품 붕괴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는 사실은 이런 기대감, 정보통신, IT 기술이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많았는데, 그것이 실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신경제론이 쏙 들어갔다가 나스닥 버블 붕괴 이후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온 겁니다. 그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진짜 본격적으로 미국의 신경제가 도래한 거다,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신경제 옹호론자들이 등장하는 주장하는 논거가 무엇이냐 간단히 살펴보면요. 일단은 끝없이 오르는 미국 시장, 지금 계속 이게 논쟁이 되고 있죠. 물가 상승률이 없이 저물가 상태로 인플레이션 없이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신경제론이라고 이제 근거를 내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등 기술 수준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진보했다. 2000년 초반 나스닥 버블 시기하고는 틀리다. 이제는
그 기술의 발전이 기업의 실적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죠? 애플, 아마존, 구글 전부 다 실적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있죠. 그런 IT 기술이 주가의 실적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한 적도 있는데요. 지적재산권이나 무형의 가치도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가치가 시가총액이 1000조를 넘었을 때 삼성전자보다 3배 이상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실제 PBR은 300조, 200조밖에 안 되는데 왜 평가는 1000조를 평가받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하면서 무형의 가치는 좀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무형의 가치가 미국 시가총액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낸 적이 있죠. 그 무형의 가치는 뭐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빅데이터, 그 다음에 독점적 지위, 뭐 이런 것들이 무형의 가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기업 분석 방식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뭐 PBR이나 퍼로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과거에 드린 적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신경제론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고 있다 그러면 붕괴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90년대 우리 경험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미국 나스닥 버블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기대에 부풀어서 신경제론을 외쳤지만 기업 실적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여기 말씀 결론적인 말과 또 비슷한데요. 이 90년대와 차원이 다른 기술 혁신이다. 지금은 이렇게 옹호합니다. 신경제론자들은.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앞으로도 더 갈 것이다. 왜? 그 가치, 무형의 가치는 아직 반영도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이익 부분입니다. 이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신경제론도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미국 시장 거품 논쟁 의미가 없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경제론에 대한 비관론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 있냐면 다 근거는 있습니다. 자, 세상은 바뀌지만 이익과 주가의 관계는 그대로다. 이거는 아까 주장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이 뒷받침이 안 되는 이런 주가 상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아까 신경제론자들은 봐라, 이익이 잘 나오고 있지 않느냐 주장하는 거고요. 이 비관론자들은 이익과 주가 수준은 비례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측면을 보는 거죠. 자, 보시면요. 이미 아마존의 주가 수익 비율, 퍼를 볼 때 시장의 상당 부분을 반영했다. 뭐 제가 정확한 퍼는 뭐 못 보겠지만 한 80배 뭐 이렇게 되겠죠. 아마존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빌록 이익이 잘 나고는 있지만 과도한 거 아니냐. 상당 부분 그리고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수요를 잡아먹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타다의 예를 들었더라고요. 자, 우리가 뭐 최근에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갔는데요. 타다. 이게 4차 산업이라고 해서 내놨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기존에 우리가 뭐 전통적인 뭐 택시 그 수요를 잡아먹는 것에 불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한순간에 혹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독점화되고 있는 산업. 그 자체가 리스크다. 여러분들 지금 독점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구글. 지금 시장 독점은 90년대 초반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의 독점. 이거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점력이 큽니다. 자, 몇몇 플레이어의 힘이 쏠려서 전체 경쟁의 효율성이 줄어들면요.
이 만약에 그 몇몇 플레이어가 주저앉는 순간 시장 자체가 그 막대한 쏠림으로 인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주장은 어떤 주장이 맞습니까? 네, 다 의견, 논거도 있고 근거도 있고 다 맞는 얘기고요. 제가 여기서 뭐 결론이라기 보기도 그렇지만 그냥 제 생각과 좀 결론을 결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의 주가 수준, 미국 얘기죠. 합당한지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그래요. 저렇게 비쌀 이유가 있는가? 때로는 의심도 들고 이러다가 꼭지를 잡으면 막대한 또 피해를 입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꾸 저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순간 주가는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고점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오르는 주가에 올라타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타야 된다. 그런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고요. 다만 그 신경제의 비관론자들이 제시하는 상황, 그 독점적 상황,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익의 상황,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언제라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빠져나올 수 있는 항상 준비 자세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오르는 주가에 올라타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모 증권사 센터장이 말씀한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의 혁신 수준이 대중화되면서 로봇이 서빙하고 모두가 전기차를 타게 되는 시대가 오면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직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과거에 이런 말 했잖아요. 주식시장에 막 애기 울음소리 나면 고점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전기차를 볼 수가 있고 시장에서 내 자신도 전기차를 타는데 부담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로봇가 말 그대로 호텔이나 커피숍에 서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점, 그 시점에는 시장은 벌써 자기도 모르게 공급과잉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시점이 도래할 때 한 발 먼저 시장에서 빠져나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뭐든지 많이 눈에 띌 때 여러분들 항상 이 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기차가 시장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너무 자주 보이고 또 내 주변에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시점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공급과잉으로 접어드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신경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